안녕하세요. 박구스TV입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24일 예정된 대통령실과 만찬 직전에 윤석열과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공개했고, 결국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한 갈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사진만 봐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 측들이 한동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상민의 저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현재 취임 2달이 돼가지만은 눈에 띄는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허수아비 당대표란 말을 듣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 한동훈 나름대로 독대를 요청해 의료대란과 최혜병 3자 특검에 대해 말을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속보로 대통령실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것인데요. 결국 윤석열이 한동훈과 독대로 만나기 싫다라는 것인데, 둘이 독대든 아니든 결국 이런 상황들이 둘 다 최악인 상황에서 지지율을 더욱더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본 지역들이 많은 상황에서 24일 정부와 여당이 히히호호하며 와인이나 한잔하며 만찬을 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기싸움에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22일 오전에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남 선관위가 창원지검에 사건을 고발했는데 지금 9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9개월 전부터 수사가 들어간 상태였고 검찰은 아직도 처분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두고 창원지검은 욕을 먹을까봐 이틀 전 먼저 선수치고 수사 중이라며 JTBC에 6,300만 원을 건넸다는 떡밥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창원지검장은 정유미 대검 공판 송무부장으로서 창원지검장으로 이미 승진을 하여 자리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유미 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국면을 맞자 추미애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로 윤석열에게는 좋게 눈도장을 받은 인물이었는데요.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억울한 이재명 대표는 조작 수사로 징역 2년 구형을 때리더니 국힘당 관계자와 명시를 또 봐주기 수사로 끝내려는 듯 질질 끌고 있습니다. 빨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제대로 수사를 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인데요. 한편 민주당 김민석 최고수석이 자신의 SNS에 시원한 핵사이다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석은 세밀의 민주당을 향해 어설픈 제3세력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인 듯 검찰의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역겹다고 말을 하며, 윤석열 편들다가 양상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 은퇴를 해라. 11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핵사이다 발언이었는데요. 현재 10월 재보궐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서로 지역을 나누어 선거를 도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부산금정구청장 후보의 김경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날인데 김민석과 이현주 의원 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 금정에서 이긴다고 보면, 첫째는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부산에서 결국은 정권을 잡을 민주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금정선거에서 민주당의 표를 찍는 것이 부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부산 지역의 전재수 의원님 또 최인호 전 의원님 다 계시지만 부산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일, 최근에 사실 가덕 신공항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다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한 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를 한 일이라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산 엑스포로 개망신한 것밖에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산업은행 얘기하면서 민주당 욕하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산업은행이요. 국민의힘 자체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건 자기네끼리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윤석열, 한동훈이 정리 못 하듯이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이 먼저 정리하고 오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면 법을 지켜서 노조를 설득해야죠. 그것도 설득 못하면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몽땅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워왔는데 전 이제 그것도 약효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진짜로 민주당이 부산에서 부산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법 우리가 함께 부산 시민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도 이제는 확실하게 부산에서 민주당을 찍어줘야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금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금정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침내 공공병원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 정권은 공공병원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박주민 위원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 지역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지만 일관되게 민주당은 부산 침내 공공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져왔고 앞으로 우리가 여당이 돼서도 확실하게 부산 시민과 함께 금정에서 공공침내병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관된 입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구청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지 후보가요 구청장 관상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잘 아시지만요 끝내주는 여성 구청장이 지금 3명 있습니다. 서울 은평에 김미경 구청장, 안성에 김보라 구청장, 그리고 서울 강북에 이순희 구청장. 셋을 세워놓은 데다가 우리 김경지 후보를 세워놓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키도 비슷해, 얼굴도 비슷해, 인상도 비슷해. 그동안은 셋이어서 섭섭했지만 김경지까지 당선되면 민주당의 일 잘하는 여성 구청장은 부산까지 4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촉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지방선거 총괄본부장 2년 동안 돌아다닐 때 2010년 부산 지방선거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부산에서 쟁쟁하던 분들이 출마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선을 만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해서 제가 직접 경선에 뛰어들었었습니다. 제 주장은 이랬었습니다. 부산은 불 꺼진 성이다. 경계가 흘렸다. 지금 치고 들어갔다 빠지면 반드시 우리가 득점할 수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제가 경선했고 김정길 우리 후보가 나가서 1%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아쉬웠지만 더 역동적인 후보가 나갔다면 저는 그때 안희정, 소영길, 이광재가 당선될 것처럼 당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바로 2024년 우리는 2010년에 그랬던 것처럼 2018년도에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불 꺼진 성이 아니라 불 끈 성이 될 것이다. 왜? 부산 시민이 몽땅 국민의힘을 줬는데 보유하듯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을 잡을 민주당에게 구청장 하나쯤은 줘야 2018년을 다음에 내년에 만들 수 있는 부산의 압도적인 민주당 승리에 첫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촉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정에서 뛸 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를 흔들어야 합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와서 부산 전체의 여론을 우리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전재수 의원님, 최윤 의원님 그리고 이재성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드시 금정에서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 단일화 얘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곳의 단일 후보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